단원상으로는 상당히 중요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삼각함수. 삼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방부등식 하기 전에 삼각함수 그래프적인 어떤 성질과 그 다음에 오늘 뭐 각변환 이야기 간단하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할게요. 삼각함수 그래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어차피 코사인 함수는 똑같이 생겼다. 세 가지 종류? 아니다. 생기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인데 우리가 왜 사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지 아니? 자, 우리가 단위 원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각도가 뺑글뺑글 돌아간단 말이야. 각도라는 게 0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동경이. 이런 식으로 동경을 돌리다 보면 그때 요 수선의 발의 길이가 사인 값이에요. 사인 값. 보시다시피 점점점 커지죠. 돌아갈수록 사인 값은 언제까지 커지냐면 90도가 될 때까지는 쭉 커져. 이때까지는 쭉 증가를 하다가 다시 90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180도가 되면 다시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다시 180도를 넘어가면 음수가 됐다가 마이너스 1이 됐다가 다시 0이 되고 그러면 한 바퀴가 돌고 나서는 계속 모양이 똑같겠죠. 그죠? 왜냐면 원 자체가 한 바퀴마다 계속 같은 모습이 되니까.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음수로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이런 식의 모습을 이제 표현한 게 이제 요겁니다. 단위 원에서는 각도가 돌아가는 크기가 각도인 거고 사인 x 그래프에서는 가로 축이 각도인 겁니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각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죠. 위에가 1이고 밑에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얘는 가장 기본적인 사인 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일어나죠. 먼저 이 상태에서 사인 값에 뭔가 실수배를 할 수도 있고 x 좌표에 x 값에 실수배를 할 수도 있고 뭔가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수배와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일단은 어떤 특징이냐면 기하학적인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자 위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보조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같은 간격이라는 거는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잡으시면 우리는 이 점들 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너를 K라고 잡고 너를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보시다시피 이런 점들은 너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너에 대해서 선대칭이죠. 그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이렇게도 점대칭이에요. 기본적으로 기하학적으로는 점대칭성과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점과 이 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는 반주기만큼 차이가 나요. 선생님이 반주기라고 쓰는 이유는 sin x라는 함수는 여기서는 주기가 2파이지만 sin 2x는 주기가 파일 거고 3x는 3분의 2파일 것이고 하지만 여기가 반주기다라는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야. 요 점부터 함수값이 같고 크기가 반대인 요 점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딱 반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반주기 다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을 기준으로 얘가 너와 너의 중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래프라는 거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을 이제 다른 도형이라든지 주로 직선, 뭐 삼각형, 뭐 경우에 따라서는 원, 뭐 이런 것들과 이제 결합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직선과 가장 많이 결합을 해서 출제를 하고요.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런 점대칭성, 선대칭성, 그 다음에 선분의 어떤 길이의 일정함 이런 요소를 잘 봐주셔야 돼요. 요게 일단 첫 번째. 탄젠트 함수는 어때? 탄젠트 함수는 모습이
이렇게 돼서 점근선이 있고 이쪽도 점근선. 자,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y는 k와 y는 마이너스 k를 보조선을 잡는다고 치면 일단은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항상 한 줄기입니다. 함수값이 같아지면 한 줄기예요. 물론 여기서는 파이죠. 파이. 한 줄기. 그리고 대칭성이 있는데 저기서는 선대칭과 점대칭이 있다면 여기 선대칭이죠. 선대칭이 있다면 얘는 점대칭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점대칭성이 있죠. 점대칭. 얘는 점대칭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식으로 점대칭이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점대칭이냐면 얘도 점대칭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한 기출이 있는데 작년도 고3 기출 중에 뭐가 있냐면 오늘 수업 교재에 선생님이 넣어놨는데 어느 문제냐면 22번을 잠깐 보시면 22번을 슬쩍 보시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저격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원래 설명하는 내용인데 요게 딱 그냥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그림이 거의 똑같죠. 상황도 거의 똑같고 위아래 간격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격이 같을 때의 이런 점들 간의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림 자체가 어떤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도형의 성질 같은 거는 sin x 그래프가 뭔가 실수배가 되거나 평행이동이 되거나 뭐 하더라도 이런 성질적인 부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아. 보조선 잡고 긋고 하면 동일해요. 이런 특징 자체가 선대칭, 점대칭, 간격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통일성 있게 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심화 개념을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자,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가 있어요. 비율 관계. 요거는 알아두시면 상당히 편해요. 매번 계산을 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마치 우리 미적분 1에서 3차 함수 비율 관계 뭐 2대1, 뭐 1대 루트 3 이런 것들 써먹으면 좀 편하죠.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면 사인 코사인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요 딱 반토막을 기준으로 어차피 사인 함수도 코사인 함수도 절반 딱 잘라놓으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물론 코사인은 0일 때 여기부터 시작하긴 하지만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한쪽은 3등분을 해. 한쪽은 3등분, 한쪽은 2등분을 합니다. 어렵지 않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이렇게. 그리고 정 가운데 제일 긴 선분 있죠? 얘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순서대로 이 선분 간에 비율이 있어. 제일 짧은 게 루트 1, 그 다음이 루트 2, 그 다음이 루트 3, 그 다음이 가장 긴 게 루트 4예요. 외우기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제일 작은 것부터 루트 1, 2, 3, 4입니다. 이렇게 외우기는 어렵지 않아. 그림을 그리는 법만 알면 돼. 우리가 반토막 그려놓고 반 잘라서 이쪽은 3등분, 이쪽은 2등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실제 가장 많이 쓰게 되는 거는 루트 1대 루트 4, 사실은 1대 2, 요거를 많이 쓰게 돼 있어. 예를 들어볼까?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6, 뭐라고 할까? 9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이 좌표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고 그랬을 때 이렇게 y는 7이 지나간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사실은 요 3등분입니다. 2등분은 잘 안 써요. 왜? 루트이기 때문에. 무리수는 잘 안 쓰긴 안 써.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저쪽을 3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3등분, 여기도 똑같이 3등분을 한다고 치면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오이씨. 모습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에요. 자, 이 상태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분의 파이잖아. 얘가 지금 절반이라는 이야기는 너가 정확하게 너의 절반이거든. 맞아? 얘가 딱 절반이죠. 그러면 절반이 되는 순간은 1대 2니까 여기가 좀 6칸이잖아. 한 칸이 얼마냐면 6분의 파이라고. 왜냐면 전체가 파이니까. 그러니까 이 좌표가 바로 누가 나오냐면 6분의 11 파이가 나와요. 잘 보시면 지금 이 그래프에는 내가 아무런 요소를 표현을 안 해놨지. 미지수 같은 것도 전혀 쓰지 않았고 단순하게 너가 1이고 5고 9고 파이고 2파이다 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여기서 너네가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D가 예컨대 5고 A가 4고 B가 2고 근데 C는 조금 애매하고 약간 이런 상황일 거란 말이야. C값이 근데 유일하게 정해지지 않는다고. 어차피 평행 이동을 하면 계속해서 서로 포개어지니까. 그래서 요것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요 간격 간의 어떤 요 높이 간의 비율을 바탕으로 요 가로 길이의 비율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가로 길이 비율 가지고 높이를 이제 찾을 수도 있고 그거는 도형에 활용될 때가 굉장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뭐 예를 들면 19번 그림 한번 잠깐만 볼까요? 그림만. 19번 그림을 살짝 한번 봐봐. 19번 그림을 보시면 위에가 2인데 얘가 1이지. 딱 절반이지. 그러면 칸 치면 아 너도 여기가 이제 3등분 된 그런 상황이구나. 보조선 쓱 잡으시면 금방 나와요. A부터 B까지가 그래서 몇 칸이 나오냐면 양쪽 끝이 한 칸이고 가운데가 6칸이라서 8칸입니다. AB 길이가 3분의 8이라는 거는 한 칸이 3분의 1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이따가 문제 보면 알아.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굉장히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아주 잘 쓰는 공식이에요. 만든 지도 사실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한 3년 전에 찾은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막 한 개씩 뭘 만드는데. 만들었는데 별로인 것도 있고,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도 있는데, 굉장히 얘는 쓰임새가 많은 아이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그지? 그 다음에, 자, 기본적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어떤 그림으로서의 성질은 방금 이제 보여드렸고, 두 번째는 각 함수의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미정계수의 결정을 합니다. 미정계수 결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그리기. 그래서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우리가 기본 sin 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기본 sin 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너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분화를 합니다. sin 2sin x일 수 있고 sin 2x일 수 있죠.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주기가 0부터 2파이라고 했을 때 2sin x가 되면 주기가 달라지진 않지만 높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2배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0부터 2파이고 최대 최소가 달라지죠. 그래서 위아래 폭이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물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는 진폭이라고 불러요. 그 파동 파트에서 배웁니다. 무슨 뭐 정상판이 뭔지 잘 모르나요? 몰라도 돼. 근데 그래도 용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진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sin 2x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건 이제 함수의 축소 확대의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합성함수 혹은 축소 확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도예요. 우리가 각도가 정해져야 삼각함수의 함수 값이 정해지거든. 그래서 저 sin x라는 함수는 sin 함수 안에 x가 들어갔어. x라는 각이 들어갔어. 여기서는 2x라는 각도가 들어간다고. 즉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화하는 동안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2x가 들어가면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한다는 거는 x 입장에서는 0부터 파이까지 변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각인 거지. 각이 0부터 2파이까지가 한 줄기예요. 기본적으로. 딱 저게 하나가 그려진다고.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려지는 높이는 똑같지만 요게 가로 길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여기가 0이고 이제 2파이가 되겠죠. 아니 파이가 되겠죠. 절반이 된다. 그래서 요거는 가로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나 줄어나나, 쟤는 세로 길이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는 사람? 응? 탈락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이 부분은 뭐라고? 각이라고. 근데 이 값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각이 개빨리 변하겠죠? 각속도가 예컨대 10이면 x가 1 변하는 동안에 실제 각은 10만큼 변한다고. 우리 기본 함수보다 각속도가 1인 함수예요. x가 1 변하는 거에 맞춰서 딱 각도 1씩 변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각속도라고 부릅니다. 각속도가 2배로 빠르다는 건 실제 회전은 2배로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원래. 그래서 이 각속도가 무엇에 영향을 주냐면 주기라는 것에 영향을 주죠. 원래 주기라는 건 뭐냐면 반복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기의 정의는 단순하게 반복이 아니라 뭐야? 탈락? 주기의 정확한 최소 단위예요. 자, 주기라는 것에 너네가 반복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안 되고, 주기가 반복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 사실, 그지? 즉 너네가 기억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은 최소 단위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이렇게 줘놓고 다음 중 너에 대해서 옳은 거 기니디 해갖고 기억, fx 더하기 4파이는 fx이다. 그럼 너네가 이거를 주기가 4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얘는 주기가 2파이거든? 뭐 틀렸다고 하면 아니라고. 맞지? 왜? 얘는 4파이마다 반복이 되냐는 소린데, 주기가 2파이면 2파이마다 반복되는 건 당연히 4파이마다 반복이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가 어떤 fx에 대해서 x 플러스 p가 fx다 라는 거에 정확한 해석은 뭐냐면 fx의 주기가 n분의 p예요. 자연수분의 p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주기가 p일 수도 있겠지 물론. 4파이여도 되잖아. 근데 2분의 4파이는 2파이여도 되는 거. 주기가 파일 수도 있고 2분의 파일 수도 있고 100분의 파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기가 p면 당연히 이쪽은 성립하죠. 주기가 p면 너가 되는 건 맞아. 근데 너면 주기가 p인 건 아니다. 내신을 할 때는 엄격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수능에는 이렇게까지 딱이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나오거든. 기니디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밖에 없어? 평행이동밖에 없잖아. 야, 위로 가든 옆으로 가든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크게 감동은 없다. 자,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을 너네가 딸깍하고 되게 개빨리 정확하게 그릴 줄 아셔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술형에다가 막 여기 8칸 해가지고 막 그래프 그리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드물게. 근데 뭐 휘문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고, 약간 여고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리는 학교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좀 간단하게 빠르게 그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sin x를 기준으로 하니까 너무 지겹죠. 코사인 x를 기준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코사인 2x 더하기 3분의 파이 더하기 1 앞에는 3,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런 걸 이제 그려야 돼. 그럼 난 자신 있게 이거를 개빨리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리시는 게 제일 쉽냐면, 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각도라는 거야. 얘는 각이에요. 각. 우리가 각의 변화가 0부터 2파이까지 가는 거를 그냥 그려주시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1만큼이 평행이동되어 있고 위아래로 3만큼 움직일 거라는 게 알아. 그래서 요걸 첫 번째로 그려주고 요걸 두 번째로 위아래 간격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각도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시작점과 끝점만 잡아주면 끝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먼저 y는 1이랑 위아래로 3을 이제 그려줄 건데, 정확하게 너네가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으면 8칸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아주 못생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자, 8칸을 쳤다고 치면, 그래 놓고 요 코사인 함수를 그냥 한 주기를 그리면 돼. 한 주기 코사인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 물론 앞이 마이너스면 뒤집어 줘야 되겠죠. 1이고 4고 마이너스 2고.
자, 코사인 한 주기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뭐 이런 느낌을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그냥 대충 그리면 되는데 어차피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면서도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볼록 볼록만 잘 맞춰주시면 거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림 개목 그려요. 자,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각도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화할 때 우리가 실제로 가로축이 뭐야? 각의 축이야? 아니야. 각도축이 아니라 누구다? x축이야. 그래서 사실 x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x축을 굳이 그린다면 뭐 굳이 필요도 없지만 뭐 이런 데 그려줄까? 자, 요게 이제 x축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러면 x의 변화가 있을 거야. 각의 변화가 있고 자, 각도의 변화는 한 주기를 내가 그려놨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 변화하는 중이라는 거지. 그럼 도대체 x라는 거는 그때 어떻게 되냐는 거야. 각이 0이 되니까 네가 는 0일 거 아니야.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6분의 1 파이가 됐을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는 2파일 거 아니야. 는 2파 해갖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면 주기가 절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 원래 주기가 2파이면 이제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었겠지? 여기다 파이 더하시면 6분의 5파이가 나와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잖아. 대칭성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너와 너의 평균 6분의 4파이 2로 나누면 6분의 2파이니까 3분의 1파이고 너와 너 굳이 평균 내기 너무 귀찮으니까 안 하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찾아주시면 끝났다는 거야. 다 그린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천천히 찾아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의 변화가 이제 x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최종적으로 물론 좌표 자체는 x좌표인 것들이 맞지만 그 x좌표들이 실질적으로 각은 어떤 각도를 대입하게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시면 이쪽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자, 또 해볼까? 이번에는 사인 함수 서운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 사인 3x 더하기 뭐 할까? 파이 플러스 뭐 2.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개빨리 그려볼까, 이번에는. 자, 일단 8칸을 그려. 사실 8칸 귀찮아서 잘 안 그려, 나는. 자,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 있죠? 앞이 마이너스면 사인 함수는 뒤집어서 그리시면 돼요. 뒤집어서 그냥 이렇게 한 주기를 그려줍니다,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럼 너가 2고,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너가 0이고, 너가 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는데, 너가 0이 되는 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고, 주기가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를 더해서 3분의 파이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그린 거죠. 그죠? 여기 0이. 어휴,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그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막 한다고.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요소는 예컨대 이런 거야. 만약에 수능에서는 사실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내신에는 어느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냐면 뭐 예를 들면 3 코사인 마이너스 2x 아니지? 코사인 말고 사인 하자. 3 사인 했나? 안 했지? 3 사인 마이너스 2x 더하기 4분의 파이 빼기 뭐 2. 예컨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 그럼 이런 데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각도 안에서는 밖으로 꺼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사인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사인 마이너스 x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사인 x랑 같고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와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함수가 너는 기함수 원점 대칭, 우함수 y축 대칭이었던 거 혹시 기억날까? 그죠? 코사인 함수는 애초에 y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고 대칭이죠? 사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점대칭이죠? 선대칭이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을 때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내는 편이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리시는 게 좀 더 속편합니다. 자, 그러면 사인 함수는 어쨌거나 마이너스니까 뒤집어서 한 주기 그려놓고 너가 마이너스 2고 뿔마 3이니까 너가 마이너스 5고 너가 1이고 여기가 0이 될 때 그 다음에 한 주기 갖고 찾으면 되겠죠. 0이 될 때가 8분의 파입니다. 한 주기가 지금 얼마냐면 파이죠. 더하시면 8분의 9파이 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필요 여하에 따라서 더 잡으면 되냐. 중점 이 정도 안 해도 된다고. 너네가 한다고 충분히. 요거 요 정도. 그 다음에 요건지 앞이 마이너스면 뒤집어지고
앞이 플러스면 그대로 그려주시고. 자, 그럼 코사인은 어떨까? 2분의 1 코사인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파이 더하기 3. 자,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코사인 함수도 안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불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코사인 함수는 마이너스를 마음대로 없애도 돼요. 요렇게. 요렇게. 그럼 그냥 이거 그리면 돼. 마이너스 밖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 즉, 이 녀석의 모습은 원래 코사인 함수 그냥 한 줄기 딱 그려주시고 가운데 3, 밑으로 2분의 5, 위로 2분의 7, 시작, 끝. 시작은 너가 0일 때 3분의 2파이. 너는 3분의 8파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함수를 그리는 방법인데 탄젠트 함수 좀 서운하죠. 탄젠트 함수 어차피 시험에 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사인 코사인밖에 안 나오고 탄젠트 함수 이제 왜 잘 안 나오느냐. 자, 2탄젠트 3x 빼기 2분의 1 파이 더하기 뭐 2.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결국에는 탄젠트 함수도 내가 뭐 이걸 맞춰서 그릴 텐데 탄젠트 함수는 모양이 똑같아요. 이제 약간 어떻게 생겼어 이거. 이렇게 돼갖고 뭐 이렇게 생겼지, 그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얘는 각도가 원래 얼마냐면 각 입장에서는 0이고 여기가 원래 얼마냐면 파이예요. 맞아? 근데 얘가 각이라니까? 그럼 여기 얼마겠어? 너가 0이 되려면 6분의 파이. 실제로 x좌표는 6분의 파이. 한 주기가 얼마야? 앞에 3이 있으니까 한 주기가 3분의 파이. 더하면 2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인 거야. 각은 0과 파이 일지언정 x 좌표는 그렇다고. 우리는 x축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x축이 아니잖아. 이만큼 올라갔잖아. y는 2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실수배 2배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 함수값이 모두 다 2배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위아래 최대 최소가 없기 때문에 감동적이지가 않다고. 변화가 감동이 없어요. 사인 코사인은 이제 막 감동적이냐. 최대 최소가 달라지잖아. 근데 얘는 감동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뭐 잘 내지도 않고 굳이 하나를 해드리자면 이런 건 있어. 자, 점근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각이 시작하는 점이 있다면 항상 너와 너의 가운데 있죠. 자, 요 높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항상 얘랑 똑같습니다. 2예요. 그럴 수밖에는 없어. 왜? 원래 각 입장에서는 얘는 누구의 자리야? 여기가 2분의 파이고 0이면 각도 입장에서는 누구의 자리겠어? 당연히 4분의 파이의 자리야.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야? 1이잖아. 1이면 2겠지. 2가 곱해지니까. 그래서 이 높이는 항상 너의 개수일 수밖에 없어요. 굳이 한다면 뭐 요 정도. 나머지는 뭐 그냥 평행이동 밑에 갖다 하시면 되는, 사실은 시험에 내기에도 좀 별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유형이라 자세히는 설명을 잘 안 한다. 됐죠? 자, 그래서 너네가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이제 실제 함수를 그리는 건 시험에 내기가 불편해. 물론 내는 학교도 있지만 잘 안 내요. 잘 안 내고 뭘 아셔야 되냐면 미정계수의 결정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 출제 포인트는 미정계수의 결정이에요. 내신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중간고사에 무조건 나오는 유형이고 무조건 달달 외우셔야 돼요. 자, 미정계수의 결정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이렇게 잡을게. a sin b x 플러스 c 더하기 d. 자, 이렇게 잡았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너한테 막 그림을 줬어. 내가 그려볼게. 이렇게 줘놓고 여기가 4 6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너네 보고 A, B, C, D를 다 구해달래요. 단 조건이 항상 주어집니다. 조건 A, B는 0보다 크고 C는 0부터 2파이 사이의 값이다 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A, B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A와 B는 사실은 여기서 유일하게 정해지죠. 그리고 D까지도 유일하게 정해져요.
너네가 이 문제를, 이 유형을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항상 제일 어려운 건 누구냐면 C예요. 무조건 C 때문입니다. C가 없으면 개 쉬운 문제야, 사실은. C가 없으면 그냥 뭐야? D는 4고, A는 위아래 2고, B는 주기 찾으면 적당히 찾아질 것 같아. 이거 좀 그런가? 이거 좀 하지 말까? 여기로 할까? 괜찮지? 할 수 있겠지? 아까 알려줬지? 착착착 나눠갖고. 몇 칸인지 알려드렸지, 그지? 잘 찾을 수, 아닌가? 좀 쉬운 거부터 할까? 너무 막 건너뛰었나? 자, 그럼 여기부터. 이거 좀 이따 좀 수정할게요. 자, 그럼 여기를 3분의 파이로 합시다. 자, 이렇게. 요즘 이제 많이 양심적인 문제. 조금 어려워지면 이런 데를 준다는 거야. 그럼 이제 너네가 직접 간격 찾아야 된다는 거지. 얘는 찾기 쉽잖아. 3분의 파이부터 2파이까지 요만큼이 원래 한 주기에 몇 분의 몇이냐면 하나, 둘, 셋, 넷, 4분의 3이죠. 그죠? 즉 4분의 3 주기가 얼마냐면 3분의 5파이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지. 숫자는 좀 더러운데 아무거나 써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슉슉 하면 이제 9분의 20파이 나오죠. 주기가 9분의 20파이니까 우리는 B 값이 나온다고. B는 얼마가 나오냐면 원래 B분의 2파이가 너니까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역수 취하고 2파이를 곱하면 되죠. 역수 취하면 10분의 9 나오나?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B값 10분의 9 나왔어. 자, 그럼 A값 2 나왔고 D값 4 나왔고 B값 10분의 9 나왔어. 근데 C값이 어렵다고. 자, 이 C값을 결정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쨌거나 각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인 함수가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중에서 너네가 만만한 점을 하나 잡아. 얘를 잡으셔도 되고 얘를 잡으셔도 돼요.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할 건데 X 입장에서 3분의 파이였다면 도대체 이거는 각도 입장에서는 어떤 각을 나타내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 자리는 원래 각도, 사인 함수 기준에서는 어떤 각을 나타내? 어떤 각일 때 사인 함수가 값이 최소야? 아무거나 예를 들어봐.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자, 사인 함수는 범위가 뿔 마일이에요. 사인 함수 언제 마일이냐고. 2분의 그죠? 2분의 3파이 또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든지 그죠? 그럼 뭐 아무거나 잡아. 2분의 3파이 이제 건우가 2분의 3파이라고 하니까 2분의 3파이 가자고. 라고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잡으셔도 돼요. 자, 얘는 어떤 부분이야? 요런 부분이지, 그지? 즉 얘를 굳이 잡는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가 되겠지. 사실은 얘는 각도 입장에서는 파이의 역할을 해. 근데 너는 2분의 3파이고 얘는 파이인 건 사실 말은 안 되잖아? 왜 그런 거야? 2분의 3파이인지 몰라. 더하기 2파이 정수배가 들어가야 돼.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거든. 나는 2파이 대입해서 파이다를 계산하기 더 편할 것 같아서 이쪽 점을 한번 대입해 볼까? 그럼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 거야. 누가? 2파이를 이 식에다가 넣은 값이.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쟤를 저기다가 이제 2파이를 대입을 할게. 그러면 2 B파이인데 그럼 5분의 9파이 나오는 거 맞아?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이게 뭐야?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예요. 어디로 향하는지 보이죠? 우리가 요거를 소거를 해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4파이가 나오고요.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데 보시다시피 C라는 값은 0부터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N값이 될 수 있는 거는 유일이에요. N은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죠. 내가 여러 개 될 줄 알고 최대초수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이 범위가 좀 넓어야 돼요. 보통은 이제 C값을 유일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C값이 여러 개 나오는 문제. C값이 여러 개 나오는 문제는 이 방식을 반드시 할 줄 아셔야 돼요. 너네가 대충 한 이 정도 평행이동 했겠지. 이거를 머리로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복잡해져.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감당이 안 되냐면 이 조건이 빠지면 감당이 안 돼요. 현대고 기출 중에 킬러 중에 이런 게 있어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A, B, C, D의 순서쌍의 개수. 그러면 애초에 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를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내신 기출 볼 때 그건 다룰게요. 근데 지금은 양수인 걸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문제집에서는 A, B를 이런 미정계수 결정을 할 때는 다 양수로밖에 안 줘요. 너네가 문제집 중에서는 찾을 수가 거의 없을 거예요. 평가원 기출도 다 양수밖에 없어.
하지만 내신에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 있지. 선생님들도 다 알아. 음수 넣으면 애들이 불편하겠다라는 거 알아. 그럼 내신에 안 나왔겠어? 당연히 나왔죠. 근데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줬겠어? 뭐 A, B가 음수라고 줬겠어? 아니지. 어떻게 줬겠어? A는 양수고 갑자기 B는 아무 조건을 안 주는 거야. 그래놓고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사실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고 B는 사실은 음수였어요. 이런 중동고등학교 기출이 있었어. 그래서 애들이 지네 멋대로 다 양수라고 생각해서 풀고 다 틀렸던 문제가 있어요. 음수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음수인 거를 강조를 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지. 나도 문제를 풀어보다 보니까 기출들은 대체 이런 식이야. 양수 조건이 없네? 음수네. 그래서 다 음수를 풀면 돼. 양수 조건이 없으면 다 음수를 풀면 돼, 거의. 양수 조건이 없었는데 실제로 양수이 좀 있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휘문고에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 같은 문제가 양수 조건을 안 주고 양수라고 낸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진짜 한 방 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된다. 일단은 뭐부터 한다? 둘 다 양수인 거부터 한다. 자, 너네가 하나 해봐. 내가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 사인만 하면 서운하니까 또 코사인 한번 해야지. A 코사인 이번에는 B X 빼기 C 더하기 D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코사인 함수 여기가 2 마이너스 1 여기가 파이 여기 줄게. 여기가 3파이 C값은 0보다는 크고 4파이보다는 작다. A, B는 양수이다. 가능한 A, B, C를 다 구해보세요. 순서상 구해보자. 해보세요. 요거면 이제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조건만 줘도 다 푼다는 거예요. 좀 어질어질하지. 이쪽이 유형이 어렵기도 하고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쪽은 내신에 그냥 무조건 나.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꽤 어려운 것까지도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맨 뒤에 보면 이제 그래프의 활용이 있거든. 아까 내가 막 대칭성 그림 나온 거 있지. 삼각형 나오고 그거 보통 한 문제 정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방부등식 정도. 근데 보통 요게 어렵게 나오는 학교는 많지는 않아요. 그냥 요 정도 선 해결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은. 오늘 가르칠 거 거의 다 끝났어요. 각변을 하면 끝입니다. 최초의 정답자에게는 삽살석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건 아니지만. 사실 근데 나도 답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 그냥 아무거나 쓴 건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외워서 수업을 하겠니? 어떻게 다 외워? 아이 그 어떻게 그렇게 굳이? 뭐 3파이라고 써있어. 이거 말하는 건가요? 네. 여기가 안 보이면 안과를 가야 될 수준인데? 글씨체가 너무 안 예쁜가요? 뭐죠? 진짜? 진짜? 안경을 썼는데도? 그래? 한쪽이? 아니면 그래? 그럼 도수를 높여야 되는 건가? 이거 1년 전에 맞춘 건데. 그래? 아이고 미안해. 눈 진짜 안 좋은 애한테 안 좋은 애라고 하면 안 되는데 마치 우리 애기가 나한테 뚱뚱하다 그러면 화가 나듯이 사실은 원래 이렇게 팩트로 패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 눈이 안 좋구나. 시력 얼마 나오니 전화? 그냥 나안으로 얼마나? 마이너스. 맨눈으로는 안 재봤는데. 그래. 안경 끼면 한 0.5 한 5? 겨우. 그래? 진짜? 왜 이렇게 좋아? 왜? 안경을 꼈는데 0.5면 좋은 게 아니지. 교정 시력이 보통은 그래도 한 1.0 뭐 높게는 1.0에서 1.2 사이 정도? 그지? 1.0 정도가 그냥 딱 보통. 진짜? 마이너스 2자리 있어요. 그거 얼핏 들었는데 이게 시력의 음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게 무슨 무슨 옵티머 막 무슨 단위가 있는데 그지? 왜냐면 시력이 뭐 0.8, 0.9, 1로 가다가 갑자기 음수로 가니까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디에 보이는 건지 음수는 0부터는 안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갑자기 음수가 있는 것인지 이건 10의 마이너스 1승 같은 건가. 뭔가 상용 로그 값인가?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 왜 그 막 인디언들은 시력이 5.0이라는 둥, 막 독수리만큼 잘 보인다는 둥, 저 멀리 있는 것도 본다는 둥,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 쓸모가 없지 않아요? 쓸모가 왜 없어? 그래도 멀리 있는 거 잘 보이면 좋게 하겠지. 음, 핸드폰으로 5.0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정도? 그러니까 약간 망원경 같은 걸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별볼때 이렇게 눈으로 보는 근데 사는 환경에 따라서 그런 게 그렇게 달라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니? 멀리 보고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방식으로 진화를 한 거잖아. 그 사람들은 눈이 좋게 진화한 거잖아. 하나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 얘기했지 암호화 썼다고. 알았어, 내가 해볼게. 왜냐면 여기가 간격이 좀 여기부터 여기가 3파이라는 거는 한 주기가 아마 2파이보다 넘어갈 거야. 한 주기가 2파이보다 넘어가면 C값이 내가 봤을 때는 하나밖에 안 나올 가능성도 꽤 높아요. 자, 해볼게. 보세요. 자, 일단 자, C만 놓고 봤을 때 얼마 나오니 거냐? C 값이요? 어, C 값 3분의 7파이. 3분의 7파이. 자, 일단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까지는 아주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너가 일단 2고요. A는 3이고요. B값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 파이가 돼야 되냐면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거든, 그지? 근데 그거에다가 B를 나눈 게 2파인 거죠. 실제 값이 이만큼인 거야. 그러면 쇽 엽. 그래서 B가 아마 4분의 3이 나올 거예요. 그죠? 4분의 3이 나옵니다. 자, 다시 봐봐. 이거를 너네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주기를 꼭 찾은 다음에 너는 B분의 2파이 이렇게 갈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 B라는 값은 앞에 곱해진 이 녀석은 뭐냐면 가로 길이가 몇 배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아까 B가 2일 때 가로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던 거 기억나니? 원래 주기가 2파이였던 게 얼마가 된다? B분의 2파이가 된다고. 원래 파이가 됐으면 당연히 B분의 파이가 된다고. 원래 2분의 3파이였으면 B분의 2분의 3파이가 된 게 뭐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원래 이만큼이 지금 딱 2분의 3파이잖아. 각의 변화 기준에서는 그렇게 그냥 쓴 겁니다. 어쨌거나 자 B를 찾았어요. 우리는 한 점을 대입을 해서 코사인 값이니까 적당히 값을 계산할 건데 나는 3파이 대입할래. 둘 중에 왜 3파이냐면 코사인이 일반적으로 최대일 때 각이 얼마냐면 0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2파이의 정수배다 해갖고 갖다가 대입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3의 2파이 빼기 C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끝이에요. 왜? 실수해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죠. 3분의 8파이의 정수배가 될 것이고 정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도 아무 상관없고 2파이 넘겨주시면 C는 2파이 더하기 3분의 8 파이의 정수배가 되겠네요. 자, 우리는 저러한 범위에 있는 C값은 뭐가 가능하냐면 2파이 가능하죠? 또 뭐도 가능해? 여기 1 되는 건 되나? 안 되지 않나? 3분의 8파이 자체가 크기가 얼마야? 2파이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가운데 2파이를 기준으로는 여기로 가면 0보다 작고 여기로 가면 4파이보다 큰 거 아니야? 그래서 C는 그냥 2파이인데? 개 깔끔하게 나왔는데? 운이 좋았죠? 코사인입니다. 방식은 알겠어요. C를 구하는 것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어차피 A와 B와 D는 그냥 못 구하면 아예 이 유형을 풀 수가 없고 그건 이제 쉽게 구했다는 전제 하에 C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 여기가 왜 이제 이런 정수 N 같은 게 들어가는지 어째서 나는 3파이를 대입해서 이게 각도가 0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코사인 함수는 원래 각이 0일 때 이렇게 생겼다고. 각이 0인지는 모른다고. 여기가 2파이라는 각이었을 수도 있고 4파이라는 각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파이의 정수배를 반드시 일반각 표현을 붙여줘야 된다고. 마치 동경의 위치관계를 해석하듯이. 됐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각변환인데 각변환 설명하고 조금 쉬고 문제 쭉 풀고 마칠 겁니다. 각변환.
각변환 잘 하나요? 각변환 그냥 외우는 거잖아, 그지? 구구단 같은 거잖아, 구구단. 내가 우리 딸한테 가르쳐도 내일이면 시킬 자신 있어요. 자, 각변환 농담입니다. 아직 구구단도 못 외워요. 근데 사실 구구단은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안 외우는 거 아닐까? 그 정도면? 우리에게 막 멍청이는 아니거든? 근데 자꾸 6 곱하기 7은 얼마야? 그러면 6, 12, 18. 말면서 덧셈으로 열심히 세는 거야. 6 곱하기 7까지 열받게.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해요. 너 어디 가서 아빠가 수학 가르친다고 얘기하지 마. 어부라고 얘기해. 내가 그러거든? 선생님이 이제 취미가 낚시랑 막 바다 가서 막 해산물 줍고 막 이런 걸 좋아해요. 진짜 약간 되게 업자처럼 많이 잡아올 때가 있어. 작년에는 소라를 한 번에 가서 40kg를 잡았어. 그러니까 괜히 어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40kg는 되게 많은 양이야. 집에서 보통 40kg는 먹기가 힘들어요. 키로당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 그러면 업으로 해도 되잖아. 내가 오늘 일당하고 비슷하게 버는 수준이야. 그러면 2만 원에 팔 수만 있다면 이제 근데 팔려면 이제 그 나점업이라는 어업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에 신고하고 거기 거주지도 있어야 되고 이제 강남에 살면서 이제 어업권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뭐 여튼 그래서 우리 애기가 이제 그 소라는 껍데기만 엄청 무겁고 크거든. 그래서 그거 다 삶아가지고 속에 있는 거 다 뺀 다음에 손질해서 다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이제 뭐 에어프라이어 돌려 먹고 버터에 구워 먹고 썰어가지고 볶음밥에 넣어 먹고 뭐 이렇게 저렇게 먹습니다. 근데 집에 그런 식재료가 되게 많아요. 막 꽃게도 있고 집에 뭐 꽃게, 광어, 갈치, 뭐 쭈꾸미, 오징어, 문어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너네가 아무 그냥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있을 거예요. 얘기해봐. 해산물. 참치 지금은 다 먹었어요. 근데 전에 잡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큰 거 말고 그냥 요만한 가다랑어 좀 작은 거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끔 잡히는 그런 거 있었고 어지간한 거 다 있어요. 아는 거 뭐 있어? 넙치는 이제 광어를 보통 넙치라고 부르는데 광어는 정말 많이 잡았죠. 광어는 원래 많이 잡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주원이 아는 거 뭐 있어? 가자미 당연히 있죠. 선생님 냉장고에 없는 거 하나 맞추는 사람이고 떡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는 사람. 너는 아까 했잖아. 넌 탈락. 그냥 약간 말도 안 되는 거 좀 하지 마세요. 약간 나한테 막 무슨 약간 뭐 향유고래 막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너네가 상식적으로 니들도 먹어본 걸로 얘기를 하라고. 자랄 누가 먹어? 그거는 그 손질 요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잡긴 했지만 가져오진 않았어요 집에. 그 선장님한테 두고 왔습니다. 참 샥스핀 상어 어떻게 잡어? 잘 그렇게 흔한 거, 그러니까 약간 흔치 않은 거 말고 그래도 나름 블록피쉬 누가 먹냐고. 자 보겠습니다. 아귀도 잡은 적 있고요. 뭐 아귀 그냥 낚시하다 보면 가끔씩 한 마리씩 나와요. 고등어는 많이 잡았고 고등어는 갈치 잡다 보면 많이 잡혀요. 고등어, 삼치, 참치, 우럭, 놀래미, 광어 뭐 아무튼 어제가 다 잡았어요. 부시리, 뭐 방어, 뭐 농어, 참돔, 감성돔 뭐 보통은 배를 타고 가죠. 보통은 배를 타고 낚시를 하고 선생님은 직접 잠수를 해서 잡기도 해요. 해녀처럼. 선생님 취미가 성게 많이 잡았죠. 성게, 멍게, 그다음에 굴, 해삼, 전복 뭐 자 그만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별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애기한테 어디 가서 아빠 그냥 어부라고 그래. 그냥 수학 가르친다고 하지 마. 이렇게 할 거면 구구단 이렇게 할 거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 부끄러우니까. 그냥 막 그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거든. 사실 절반은 진담입니다. 자. 각변환이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애매하고 뭔가를 머리를 대단히 쓰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네가 사분면별 어떤 부호를 정확하게 알고 2분의 파이에다가 이게 홀수가 곱해진 건지 짝수가 곱해진 건을 알고 그럼 이제 끝이죠. 그죠? 각변환은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2분의 파이에 정수배가 곱해져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사인일 수도 있고 코사인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n값이 홀수인 경우가 있고 n값이 짝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홀수인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서로 뒤바뀌죠. 그래서 저게 어떻게 바뀌냐면 코사인 세타 형태로 바뀌거나 사인 세타 형태로 바뀝니다. 여기는 그대로죠. 그래서 사인 세타거나 코사인 세타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모르는 머저리는 없어. 왜? 분모가 없으면 당연히 홀수고, 아니 짝수고, 분모가 남아있으면 홀수였겠지. 예컨대 2분의 7파인데 그럼 7이 홀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분모가 있네 홀수구나. 분모가 없네 짝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도 바로바로 판단은 돼요.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서로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여부는 각변에서는 극히 판단이 간단한 부분이고 너네가 각변하는 실수를 한다면 무조건 부호 판단 때문입니다. 즉 각변하는 부호 판단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돼. 부호 판단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각도 전체 있죠. 얘를 편의상 알파라고 불러봅시다. 우리는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시, 그러니까 간주한다는 건 예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각인지 아닌지는 몰라. 둔각이어도 심지어 상관이 없어. 예각으로 간주시 알파가 존재하는 4분면에서의 부호를 따라가요. 근데 그 부호가 누구의 부호냐면 바뀌기 전에 사인 혹은 코사인의 부호를 말하는 거고 홀수라고 돼서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었는데 갑자기 코사인 알파의 부호를 본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볼까? 사인 2분의 3 파이 더하기 세타. 자, 이거를 내가 각변환을 해. 그럼 일단은 무조건 코사인 세타야. 찍어도 제발 코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는 절대 아니야. 그지? 부호를 몰라. 부호를 어떻게 정한다? 이거를 알파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타가 예각이면 어디가 있냐면 자, 여기가 2분의 3파이야. 그지? 예각을 돌린다는 건 더한다는 거는 이쪽이에요. 얘가 알파입니다. 즉 알파 값은 4, 4분면이에요. 4,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지만 사인은 음수지. 그럼 둘 중에 누구의 부호를 따른다고? 원래 거인 사인의 부호를 따라간다고.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된다.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워. 자, 그러면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다 똑같은데 탄젠트는 뭐로 바뀌어? 탄젠트 분의 1로 바뀌어. 왜 그렇게 써? 아니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사인 되니까.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야. 그럼 코사인이 사인 됐고 얘가 코사인 됐으면 뒤집어진 거잖아. 당연한 이야기라고. 얘는 그대로겠지. 자, 대략적인 원리는 어떤 식이냐면 일단 2분의 파이씩 돌아갈 때마다 도대체 사인 코사인이 왜 서로 바뀔까? 왜 바뀌는 것 같아? 봐봐. 내가 편의상 그냥 세타가 이런 각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 교점이 누가 되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생긴 삼각형. 자, 90도를 돌려볼게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는데 너랑 너는 당연히 서로 같겠지. 왜?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 크기가 너랑 같지만 부호만 좀 다르죠.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근데 각각은 사실은 누구야? 세타에다가 2분의 파이를 더한 너는 사실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 거고 너는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인 거야. 자, 이런 상황이죠.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90도를 돌리면 원래 밑변이었던 게 돌면서 높이가 되고 또 90도가 돌면 높이였던 게 밑변이 되고 기본적으로 높이가 사인 값이고 밑변이 코사인이자 부호를 이제 제외를 한다면 그래서 밑변이 높이 되고 높이가 밑변 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내가 두 번 뒤집으면 어떻게 가? 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근데 크기는 같고 부호가 정반대지. 즉 당연히 사인 홀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당연히 코사인 홀수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홀수 파이를 돌리겠다는 거는 딱 반대 방향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고. XY 좌표가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x가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y가 마이너스 붙으면 마이너스 사인 된다. 그래서 각변화는 이 원칙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네 경우에 따라서 그냥 뭐 이런 거 나올 때 있어. 사인 뭐 5파이 빼기 세타 뭐 이런 것도 각변화를 해야 돼. 홀수네? 그러면 아 너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네 뭐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얘는 누구다? 마이너스의 사인 마이너스 세타잖아. 홀수 파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밖으로 나온다며. 이렇게 된다. 만약에 4파이면 생각할 필요 있어? 짝수 파이면 원래 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각변환에서 불편한 부분은 뭐밖에 없냐면 얘만 조금 불편해요. 얘만. 얘는 지극히 쉽다. 넘어갑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도록 할게요. 그 에버랜드 가면 길이 먹이주기 체험할 수 있죠. 여기도 기린 한 마리. 자, 보겠습니다. 각변환 보겠습니다. 자, 1번. 일단 애초에 니은이랑 리을이랑 미음은 절대 골라서는 안 된다고. 얘네는 무조건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랑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 사인 코사인 값이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같은 걸 찾는 거고. 니은 리을 미음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각변환을 해야지. 기억번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라서 안 되고, 디귿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파이만큼 돌아가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참이고, 비읍 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서 틀렸고, 그래서 되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이제 각변환 하는 문제가 나오죠. 밑에 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2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거 계산을 먼저 해놓고 이제 나머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왕이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일단은 묶어놓는 편이 좀 연산이 편하겠죠. 지원이는 두바이 쫀득 쿠키 먹어봤니? 진짜? 응. 비싼. 그 안에 개 내장. 개 내장이 들어있다고. 그 약간 이상하게 들어있던데 나도 어젠가 그제 처음 먹어봤는데. 그 유행하기 전에 제 친구가 응. 한번 사달라고 쫄라는. 진짜? 쫄병 스니커 생긴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 바스락바스락한 게 씹히더라고. 왜 그렇게까지 유행인지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맛이. 여자애들은 먹어봤니? 있어 거기 옆에 심지어. 오늘 먹은 거야 아니면 아직 안 먹은 거야? 오늘 그럼 처음 먹은 거야? 가끔 먹어? 약간 그 마카롱의 상위 호환 같은 느낌? 마카롱보다 구하기가 힘든 느낌? 왜냐면 마카롱은 좀 싸구려도 있긴 하잖아. 뭐 1,000원, 2,000원. 그래? 그 안에 뭐 소면 넣은 것도 있고 그지? 희한한 게 많긴 하더라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왜 난린지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한동안 막 탕후루 엄청 유행했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참 이러다 또 금방 또 사그라들겠지. 그러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일단 묶어 놓고
자, 얘는 각변환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죠? 얘는 각변환하면 플러스 사인 세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를 통분하면 합차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모가 a제곱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 분의 분자 같은 경우에는 분모끼리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2a가 나오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생겼나봐. 자, 근데 탄젠트 값이 루트 1 마이너스 a분의 a, a는 0부터 1 사이에 있고 어쨌건 탄젠트 값이 지금 현재 양수인 상황. 왜? 뭐야? 지금 어. 죽고 있는데. 사람 소리였어? 사람 소리였는지 그 자동차 띡 하는 소리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래? 그래. 너무 무서운데? 자, 일단은 탄젠트 제곱 세타가 1 마이너스 a분의 a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해볼까요? 우리가 요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곱해질 것 같고 너가 여기로 가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요거랑 여기다가 넣어서 식을 조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 1-a 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a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근데 그럼 비율로 놓고 보면 사실 너가 루트 1-a랑 그러니까 루트 a랑 제곱해서 더하면 1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사인 코사인을 각각 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은 뭐가 나오냐면 너분의 너 제곱하면 a 나오죠. a. a입니다. a. 0 나. a. 놀래라. a 제곱인 줄. 이렇게. 응? 어디를? 마이너스 a 사인 제곱 세타를 우변으로 이항시켜가지고 마이너스 a 사인 제곱 세타를 어디 말하는 거죠? 그 위에 식. 그쪽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사인 제곱 세타가 a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응? 여기서 마이너스 a 사인 제곱 세타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는 그래. 그럴 수 있죠. 뭐 어떻게 변형을 하더라도 아마 여기서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인수분해가 되니까. 처음부터 대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뭘 기억하시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했나? 우리가 원을 n등분 후 사인 또는 코사인 n개 합을 하면 무조건 0이에요. 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홀수 등분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짝수 등분만 가르칩니다. 그렇다는 거는 약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뭐 예컨대 자,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개수 맞나요? 개수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몇 등분 했냐면 16등분 했거든? 16등분. 즉 2파이 나누기 사람 소리 맞네요. 16을 더 이상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땡땡땡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인 값을 다 더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쭉쭉 사인 16세타까지 자, 이렇게 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너의 반대편에 있는 거랑 얘랑은 항상 더하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좌표든 y좌표든 항상 합이 0이 돼요. 항상 평균이 이제 0이 될 테니. 그럼 16등분 했으면 여긴 9세타가 되거든. 둘씩 이런 식으로 짝을 지으면 다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는 0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낚시들을 한다고. 예컨대 세타가 아니라 여기를 뭐 3세타부터 시작해. 3세타부터 16개를 더해도 어차피 같은 각이에요. 조금씩 돌아갔을 뿐. 어쨌거나 16개 더하면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서 뭔가를 누락을 시켜요. 예컨대 마지막 걸 누락을 시켜. 그럼 16세타가 지금 2파이거든? 사인 같은 경우에는 2파이에 해당하는 요 16세타가 누락이 되더라도 자, 이 값이 없어도 당연히 0이지. 왜냐면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근데 동일한 식을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면 마지막에 코사인 16세타를 했을 때 얘까지가 0인데 만약에 이게 빠져 있으면 16세타 코사인 값은 1이니까 1이 빠진 거니까 요거에 빠지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실수를 유발하는 것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칭성도 쓸 수는 있겠지. 예컨대 너랑 이런 식으로 더하면 어차피 코사인 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더해도 대칭이라서 0이겠죠. 사인 값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더해도 0이겠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n등분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쪽 절반, 이쪽 절반 대칭성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원에서의 대칭성을 이용을 하시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함수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당연히 항상 1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뭐다? 각변환하면 탄젠트 분의 1이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 탄젠트 세타에다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를 곱하면 항상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야. 우리가 어떤 세타라는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본다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지. 그지? 2분의 파이를 더한다는 거는 또 다른 직선의 기울기를 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둘은 어떤 관계 있어? 수직이니까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값은 각도 차이가 2분의 파이씩 나는 것끼리 곱할 때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이제 푸는 것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3번과 4번이에요. 자, 3번 보시면 자, 9세타인데 40세타, 아니, 9도인데 40세타까지 더했다는 거는 40세타가 정확히 360도죠. 그러니까 40등분을 한 거고 40개 다 더했으니까 답은 그냥 0, 답은 1번인 거고. 자, 4-1번 보시면 사인 제곱 1부터 사인 제곱 3, 사인 제곱 5 우리가 뭐죠? 시리얼. 자, 수업 시간에 시끄러운 거 먹지 마세요. 대칭적으로 이렇게 더하면 계속해서 합이 1이 나오겠지. 사인 제곱 1에다가 사인 제곱 89 더해도 1이고 사인 제곱 3에다가 사인 제곱 87을 더해도 1이고 각도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 코사인 서로 바꿀 수가 있어. 예컨대 사인 1도는 코사인 89도로 혹은 사인 89도는 코사인 1도로. 그럼 어쨌거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니까 둘씩 짝을 지을 때마다 1이 나옵니다. 이거 주의할 게 애들이 가끔 그러면 2분의 89네 이렇게 답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 1, 2, 3, 4, 5, 6, 7, 8이 아니라 1, 3, 5 이런 식으로 홀수 번째만이야. 그럼 항이 몇 개야? 45개죠. 그래서 답은 2분의 45가 돼야 돼요. 2분의 89가 아니라 2분의 45가 나옵니다. 자, 밑에 괄호 2번은 어때? 탄젠트 1부터 89까지 쭉 곱했어. 근데 탄젠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도 합이 90도가 되면 곱하면 1이 되는 특징이 있어. 대칭적으로 곱이 1이 나오고 1, 1, 1, 1, 1, 1, 1 영원히 1. 답이 1. 그냥 이런다.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5번 풀어보세요. 어렵지는 않다. 각도 한 종류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40도로 통일하고 싶으면 40도로 통일을 하고 50도로 통일하고 싶으면 50도로 통일을 하고
구했나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인, 코사인 다 일단 40도로 한번 통일해 볼게. 1 빼기 사인 세타분의 1, 1 더하기 사인 세타분의 1, 1 빼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역시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제곱해가지고 빼는 구조가 될 것이고,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통분하시면 여기가 1에서 너를 거꾸로 빼는 거니까,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분의 사인 제곱 세타인데, 요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쪽은 똑같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분모는 코사인 제곱 세타였다. 약분 플러스 플러스는 1. 이런 문제였고, 자 6번 보시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너를 2n 등분을 일단은 했어요. 2n 등분을 하고서 걔를 이제 쭉 수선의 발을 제곱을 해서 쭉 더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원이 단위원이 아닙니다.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2 동그라미,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너를 등분을 막 했어요. 3개 정도만 그릴까? 자, 그럼 수선의 발의 길이들을 본다는 거는 여기서 내린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건데, 이런 거. 근데 얘는 사실은 이쪽 기준에서는 얘랑 똑같아요. 그치?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겠지. 그럼 다시 이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치면 얘는 사실은 얘랑 똑같아. 얘는 얘랑 똑같아. 이런 식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랑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랑 제곱을 해서 더하면 대각선의 제곱이 나올 수밖에는 없지. 중심각을 기준으로 본다면 얘가 이제 세타라고 부른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거든. 수선의 발이라는 거는 너의 대각선의 길이인 2에다가 사인 값을 곱한 넌 이 사인 세타란 말이야. 이쪽의 수선의 발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둘을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1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곱해서 더하면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둘씩 제곱을 해서 더할 때마다 4가 나와요. 근데 총 몇 개를 더하고 있냐면 2n-1개를 더하고 있거든. 2n-1개라는 건 홀수계잖아. 즉 정 가운데 외로운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의 발을 내리시면 너는 딱 가운데니까 45도 4분의 파이일 때고, 즉 너가 2면 여기는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곱한 값은 그냥 2가 나오겠죠. 다른 아이들은 제곱을 합을 했을 때가 4고 얘는 자기 홀로 제곱하면 2가 된단 말이야. 그럼 평균적으로는 제곱의 합이 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 곱하기 2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누구냐면 fn이에요. fn식을 구했다면 시그마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넘어간다. 7번에 그래프 그리고 어쩌고 안 한다. 넘어간다. 8번 평행이동 할까? 할 수 있을까? 너네가 한번 해볼게요. 쉬우니까. 뒤에 미정계수랑 이런 거 그래프 하는 거랑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얼른 넘어가고. 쉬우니까. (8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8번. 금방 풀죠? 자, 보겠습니다. 얘를 일단은 묶어주시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2 사인 2파이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플러스 1인 거죠. 즉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m이고 요게 딱 n 나오네요.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는 아니고 2분의 1이죠. m은 2분의 1. 요만큼이 m이다. 2m 더하기 n이면 딱 2 나오죠. 답은 2가 된다.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9번 최대 최소 주기 뜻만 알면 다 풀 수 있지. 최대는 1에다가 뿔마 3 더한 게 최대 최소. 즉 최대는 4, 최소는 마이너스 2. 근데 맨날 최대 최소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 최소의 합은 당연히 대칭축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이걸 진동축이라고 부르는데 요 y는 1의 2배인 2가 되겠죠. 최대 최소의 합은 항상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반복이 되는지 우리는 b분의 2파이가 반복의 최소 단위인 주기, 즉 2가 되겠죠. p는 2가 된다. 답은 4가 된다. 넘어간다. 10번 풀어볼까요? 걔는 너무 소리가 크잖아. 그러고 보니 그거는 나눠 먹었나요? 아니면 혼자 먹었나요? 왠지 쌍둥이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림도 없나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건가?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 sin bx 더하기 c라고 되어 있고요. 평행이동은 안 했죠, 그죠? f 파이가 5래. 그리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4파이래요. 자, 주기라는 점에서 b 값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2분의 1이죠. 그래서 파이를 먼저 대입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sin b파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서야 의미가 생겼죠. 대입을 하시면 sin 2분의 1파이는 1이니까 a 더하기 c가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값은 c에서 a를 뺀 거죠. c 마이너스 a. 보시다시피 c 값과 a 값이 나옵니다. 5와 마이너스 1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2고 위아래 간격이 3이죠. 다 한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어디? C-A. 왜? 가운데 C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왔. 얘가 간격이에요, 간격. 진동. 항상 이런 식이에요. 가운데가 C가 있고 요렇게 C에서 A 뺀 거, C에다 A 더한 거.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에 11번 거의 똑같은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해볼까?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문제에서 이제 요걸 준 거랑 그래프를 보고 읽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르긴 한데 해보세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계수 결정 착착착 하고 최대 최소 쉽고 활용하고 끝. 지원아, 정부 숙제는 했냐? 얼마나 했어? 한 반. 그럴 수 있지. 화학은 가서 다 한 거야.
자, 보겠습니다.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인데 이만큼이 2분의 파이죠. 이게 이제 딱 한 줄기이기 때문에 B 값은 바로 4가 나옵니다. 4분의 2파인 거니까, 그죠? 4분의 2파인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인 걸로 봐서는 가운데 2가 지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즉 C 값이 2고, A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만큼이니까 A는 똑같이 2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다 했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주죠. 문제 보이나요? 8분의 8파이 함수값 준 거 보여요? 이런 식으로밖에 줄 게 없다고 사실. 정확히 요 0이 되는 순간과 잠깐만. C값도 0이네. 그래서 그죠? 정확히 C가 0이고 그리고 0과 4분의 파이 정 가운데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 4라는 거는 A가 4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점근선이 4분의 파이가 됐다는 건 원래 2분의 파이였는데 절반이 됐으니까 B는 2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A는 4, B는 2, C는 0. 끝.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이 이제 실질적인 여러분이 좀 잘 해야 되는 것들인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둘 다 풀어볼 건데 풀어보세요. A, B, D까지 얼른 구하고 C 값을 이제 아까 알려드린 방식으로 한번 해봐라. 나중에 이제 내신 기출 중에서 A 또는 B가 음수인 거를 이제 보게 되면 또 좀 재밌습니다. 이쯤 되면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찾았어? 해볼까? 어디서 틀렸을까, 건우야? 자, 해볼게요. 일단은 C 값이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죠? 2분의 1 사이. 그죠? A, B, C, D의 곱을 구하고 싶고. 일단 1과 마3이니까 D는 마1이네. 간단하게 나올 것 같고. A는 양수면 2가 되겠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원래가 파인데 여전히 파이니까 B는 1이겠지? 뭐 여기까지 이제 금방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무 데나 대입해. 뭐 2분의 파이 정도가 무난하지 않겠어?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원래 각도 입장에서는 0일 때 최대입니다. 0에다 2파이의 정수배를 더했을 때, 즉 2분의 파이를 각에 해당하는 이 자리에다 그냥 쓱 대입을 한다고, x자리에다가. 대입을 딱 해주시면 얘는 각도 입장에서는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자리인데 너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파이가 나와요. 근데 요 값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될 수 있는 이런 범위 안에 있는 c 값이라고는 2분의 1밖에 없죠. 그럼 c가 2분의 1이면 딱 0이 되면서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거 맞지, 그지? 그럼 끝이네. 다 했네. A, B, C, D 다 구했다. 다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나요? 넘어갑니다. 14번도 해보세요.
쉽게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쉽게. 처음에는 약간 불편한 거 아는데 불편하면 계속 연습해 보세요. 이쪽은 사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이고 그냥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도 낼 때도 있는데 보통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오고 조금 어렵게 나오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 지수로고 뭐 자연수 조건, 뭐 거듭제곱 근, 막 이런 거 실근의 개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활용되는 형태 나오고 방부동식 조금 치환하는 거 복잡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나오고 동경의 위치관계 나오고 그것만 해도 벌써 몇 문제야. 그게 이제 한 20개 중 한 3분의 1 정도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너네가 처음 보는 유형이라는 게 생각보다 거의 없을 거라고.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다 구했어야 된다고 벌써. 전화 구했어? 아, 실망해. 대학은 널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빨리빨리 하라고.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불편한 게 여기가 0인 거, 여기가 2분의 파인 거를 이용하셔야 되죠. 근데 알려줬잖아, 아까. 이렇게 하면 좀 어렵나 해서 내가 처음에 쉽게 알려줬잖아. 칸수 따지면 금방 찾아요. 보조선 요거 하나만 들어가면 돼. 슉슉. 이거를 비율을 안 쓰지? 그러면 직접 대입해서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소 귀찮다고. 간격을 찾는 게 좀 귀찮아요. 식 두 개 대입하면 어쨌거나 계산이 되긴 할 거라면 0이랑 2분의 파이 대입하고 하면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마지막에 구하는 게 이제 A, B, C, D의 곱이고 A, B의 범위는 도대체 왜 준 거야? 쓸데없고 그냥 양수이면 그냥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0부터 파이 사이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y는 1 보조선 딱 그으면 너는 너의 딱 절반이구나. 그러니까 너가 원래는 여기 이렇게 3칸이구나. 1칸, 2칸, 3칸. 그러면 여기도 잘라주면 여기도 어차피 1칸이고 여기도 1칸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6칸이고 1칸, 6칸, 1칸이니까 8칸이네. 즉 8칸이 2분의 파이네. 1칸은 얼마? 16분의 파이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6칸이잖아. 6칸이라는 건 곱하기 6. 너가 8분의 3파인데 원래가 얼마였냐면 이 간격은 그 각도의 차이는 원래가 파이가 돼야 돼. 근데 파이가 8분의 3파이가 됐잖아. 그러니까 B 값은 뭐겠어? 3분의 8이겠지. 아이고 3분의 8 이렇게 찾는다고. 이게 이제 그 비율 관계를 썼을 때 아주 큰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구했으면 거의 다 끝났지 뭐. 자 A는 2고 너는 3분의 8이고 D는 1인데 마지막에 아무거나 대입합시다. 원점 지나가니까 원점을 대입하려고 해서 봤는데 원점에 해당하는 각을 특정 짓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원점을 대입하지 마시고 나 같으면 여기를 대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수 값이 최대가 되는 순간에 코사인의 각은 0이니까 혹은 2파이의 정수배.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4분의 파이 대입하시면 3분의 8, 4분의 파이 빼기 c는 2파이의 정수배. 누가 봐도 c 값은 뭐겠어? 4분의 파이겠지. 그러니까 0이라서 0이겠지.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가 있나? 여러 개겠어? 답이 유일한데? 그냥 이거 끝이겠지. 계산해 보시면 범위에 맞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c 값은 4분의 파이고 끝이에요. 넘어가도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답이 그래서 3분의 4파이 나오죠. 최대 최소인데 최대 최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고 15번은 굉장히 간단해요. 사인 x를 t라고 치환하면 사인 x t는 범위가 뿔마 1 사이지, 그지? 자, 치환을 했을 때 이 함수가 어떤 함수가 되냐면 유리함수가 돼요. 유리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양 끝에 무조건 최대 최소가 있습니다. 중간 어딘가 이차함수처럼 애매하게 막 그런데 최대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예 무조건 양 끝 대입하고 끝이야. 즉 딱 보자마자 사인 x에 1 마일 대입하고 끝. 자, 밑에 16번 조금 다르죠. 사인 코사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뭘 줬냐면 범위를 줬어요. 범위는 왜 줬을까? 라는 생각 잠깐 해보셔야 되고, 이거 섞여 있는 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뭘로 나누면 돼요? 사인 코사인 곱한 값? 그러니까 사인 x 코사인 x에서 곱한 거를 분자분모로 나누는 탈락. 나누는 건 맞아요. 뭘로 나눠? 코사인으로 나눠. 코사인으로 나누시면 뭘로 바뀌냐면 1 마이너스 탄젠트 x 분의 1 더하기 탄젠트 x로 바뀌게 되고, 이제 탄젠트 x를 t라고 치환하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일 때 마이너스 1부터 6분의 파일 때 루트 3분의 1이니까 t 자리에다 마일 루트 3분의 1 대입하고 끝. 왜? 유리함수니까. 넘어갑니다. 쟤네도 빨리 집에 가고 싶대. 그 다음에 17번 치환했을 때 여전히 범위 나오고 최대 최소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18번 너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응? 얼른 갔다 오세요. 삼각함수가 낫나요? 지수로가 낫나요? 지수로가 나은가요? 사실 수능에 출제되는 걸로는 지수로가 더 어려운 것까지 출제가 되고, 요즘 추세는 삼각함수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는 편이에요. 딱 이제 그래프의 활용 19번부터 22번이 그냥 요 평가원에서 선호하는 유형인데, 앞에 것들은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정계수 결정? 뭐 이딴 것도 안 나와요. 옛날에는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평가원에서도 버렸고, 내신에는 여전히 남아있고, 평가원에서 버리고 한 5, 6년 지나면 내신에서 잘 안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주한 빨리 풀어봐. 18번 17번 왜 풀었어? 18번 풀래니까. 청호도 17번 풀고 있니? 18번 풀고 있어? 17번은 쉬우니까 18번 풀어보라고. 최대 최소가 6이랑 마3이래. 답 나오나요?
옛날에 나왔어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자, 일단은 선생님이 1-t제곱, 1- 이제 저걸로 바꿨죠. 1- 사인 제곱으로 바꿨고요. 사인을 치환을 했고, 당연히 t값의 범위는 마일부터 1이 됩니다. 그래놓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다행인 거는 a로 묶어주면 대칭축이 2분의 1에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슉 2분의 1. 그리고 마일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이 좀 멀리 있고 1이 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최대는 너고 최소는 너예요. 이만큼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가 6이고 마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2분의 1 대입하면 6, 마일 대입하면 마3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연립하면 끝나도 옛날에 끝났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아직 산수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애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길이 얼마예요? 2분의 3이야. 근데 여기 길이가 얼마냐면 9란 얘기지. 그렇다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인 a는 얼마하게 어떤 관계 있다고 했지? 이거를 제곱하고 최고차항을 곱하면 너가 나와요. 근데 얘가 2분의 3이면 9가 되려면 당연히 4가 돼야 돼. 왜냐면 얘는 4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이게 너네가 연산을 그렇게 빨리빨리 못할 거면 이런 거를 좀 제발 하세요. A값 나왔잖아. A값 나오고 대입하면 B값 바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이차 함수에서는. 그 다음에 19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9번은 내가 할게. 봐봐. 아까 이제 이런 게 삼각함수의 비율 관계, 그 다음에 요 어떤 기하학적인 대칭성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이고 19, 20번은 대칭성은 쓰지 않지만 요 옆에 나와 있는 22번 같은 거는 이제 대칭성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약간 그런 문제고요. 문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하나 있는데 그거 일부러 안 넣었고 나중에 내신 때 하려고 좀 아껴놨습니다. 맛있는 거는 아꼈다 나중에 먹는 주의라. 자. 보통 맛있는 거를 나중에 먹나요? 먼저 먹나요? 나중에 먹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먹으려고 했다가 똥 된 경우 없나요 혹시? 먹는 속도가 빨라서. 아 그래? 응. 나도 나중에 먹는 편인데 얍. 여기가 y는 1. 자,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지랄 좀 하지 마세요. 응? 그럴 거면 뒤에 가서 앉아. 왜냐면 뒤에서 다 보여. 앞에서 그러고 있으면 굉장히 거슬려. 뒤에서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는. 굳이 너한테 얘기를 하진 않겠지. 그지? 갑자기 여학생이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미안한데 수업 시간에 지랄 좀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지? 제발 부탁이야. 여러 번 얘기 안 해. 보겠습니다. 2예요. 너네만 있는 거 아니잖아. 여기가 a분의 2파이. 그리고 여기가 y는 1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 절반이죠. 그렇다는 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쇽 3등분이 된다. 그럼 여기가 한 칸, 여기가 6칸, 여기가 당연히 또 한 칸.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8칸. 근데 8칸이 얼마냐면 3분의 8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한 칸은 3분의 1인데 그럼 3분의 1이면 요만큼이 2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걸 일단은 찾는다고 뭐 하고 싶은 거야?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 그럼 여기가 2면 얘가 얼마냐면 4 되는 거 아니야? 다 한 거 아니야? 역수 취하고 2파이 곱하고 2분의 파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푼다고. 지금 뭐 이 코사인이라든지 뭘 대입한다든지 한 게 전혀 없잖아. 그지? 그냥 뭐만 이용했다? 선분의 길이라는 요소만 활용을 해봤다. 자, 20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문제에서 지금 조건이 두 가지죠. 하나가 넓이에 대한 얘기, 하나가 기울기 곱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가로분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로는 B와 관련돼 있고 높이는 A와 관련돼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식이 두 개니까 미지수 두 개라서 당연히 나올 거는 예상은 돼. 근데 이제 그걸 식을 어떤 식으로 좀 쓰는 게 연산이나 이런 면에서 좀 수월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로 간격을 OA가 지금 한 칸이라고 한다면 AB는 정확하게 4칸이거든. 4칸? 나 같으면 그 부분을 A의 x좌표를 그냥 T라고 잡고 B의 x좌표를 OT라고 잡고 기울기와 넓이를 표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A를 뭐 B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분수로 쓸 필요는 없잖아. 어차피 T와 B의 관계는 나중에 그냥 써주시면 돼요. 근데 가로 길이를 T라는 문자로 놓고 이제 마지막에 T를 토대로 B를 구하는 게 낫지. A와 T를 구해놓고. 그게 아마 연산이 쉬울 거예요. 근데 뭐 얘는 뭐 아주 복잡하진 않으니까 그냥 해도 상관은 없는데 거의 다 구했죠? 구한 사람도 있고 거의 다 구한 사람도 있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식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넓이식은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을 보통은 하지 않고 가로 곱하기 높이가 10이다. 가로는 4t, 높이는 a는 10. 그 다음에는 기울기는 t분의 a. 그 다음에 너는 5t분의 a, t분의 a, 5, t분의 a는 4분의 5. 둘을 적절히 연립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고 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너를 볼 건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관계를 보니까 곱하면 정확하게 a제곱이 나와요. 아, 그렇다면 a는 2분의 5네. t는 1이네. t는 누구냐면 저 자리가 원래 b파이분의 2분의 파이죠. b파이분의 2분의 파이. 자, 원래 여기는 각도 입장에서는 2분의 파이의 자리야. 그지? 근데 요 각도가 2분의 파이가 되려면 b 파이 x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b 파이분의 2분의 파이가 x인데 x가 좌표가 지금 t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약분 b는 2분의 1 나오나요? 다 했죠? 넘어갑니다. 21번도 해볼까요? 미정계수 결정하고는 또 다른 맛이죠. 그죠? 딱 두 가지 잘하시면 됩니다. 미정계수 결정, 그 다음에 요 그래프와 도형의 어떤 활용. 굳이 가중치를 주자면 이쪽 유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는 평가원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이고 미정계수 결정은 내신 말고는 쓰잘데기가 없다. 하지만 내신에선 또 무조건 나온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뭐 1학년 때 내신을 던졌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거는 좀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겠죠. 휘문고 가지 말걸 이런 생각 가끔 드나요? 네. 대답 개빠르죠? 어떤 점에서? 너무 시험이 어렵나? 시험이 어려운 것도 있고 일단 애들 퀄리티가 너무 아, 그래? 애들의 멘탈이 너무 안 좋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너무 일배 집합소라?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원래 그렇죠. 원래 좀 그런 경향이죠. 친구가 진짜
그런 약간 선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도 약간 너네 그 뭔지 아나? 그 약간 침방울 만드는 거 뭔지 아니? 침으로 방울 만들어서 날리는 거? 뭔지 모르니? 뭔지는 알지? 그 만화 같은 데서 본 적 있어. 만화 같은 데서 봤어. 옛날에 휘문고 학생 중에서 선생님한테 그거를 하다가 막 걸려가지고 막 혼난 막 그런 아이도 있고. 그 뭐냐 그거 있을 때요. 제발. 아니야, 학원이었어요, 학원. 학원에서 그런 아이가 있었죠. 휘문고 아이였는데 심지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쵸, 죽일 뻔했죠. 자. 뚠뚠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y는 1이네. 그죠? 1이고 y는 5가 이렇게 지나가고 A, B, C. 삼각형 넓이 주고 선분 길이 주고. 풀었나요? 어렵나요? 푼 사람 아직 없나요? AB 선분 길이는 3 나오죠? 넓이를 해석을 해보시면 높이가 5니까 가로 길이는 당연히 3이 나올 텐데 그럼 이제 저 가로 선분 길이를 각도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됩니다. 참고로 A와 C는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어요. A와 C는 어떤 관계에 있어? 정확히 한 주기죠. 정확히 한 주기. 즉 주기가 9라는 소리야. B값 하나 나오지 않나? 그지? B값이 나오고 나면 이제 3만큼 차이가 난다. 6만큼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각도의 관점에서 그 다음엔 뭐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나? B에서 그냥 대입을 해봐도 돼요. 대입해서 서로 값이 같고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잖아. 어차피 A, B에서 함수 값이 둘 다 5니까. 간단하게 나올 텐데. B가 나왔으면 대입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 바로 나오잖아. 왜냐면 얘는 옆으로는 평행이동이 안 돼 있어. 너네 혹시 이거 좌표 못 찾았니? X좌표? 여기 얼마일 것 같아? 한 줄기 얼마야? 한 줄기? 9.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한 주기에 4분의 1. 왜냐면 여긴 누구 자리야? 각도 기준에서는? 2분의 파이 자리예요. 문점이 안 지나는데. 응? 상관 있나? 뭐가 9냐고? BC가 9라고 나와 있나요? BC가 AB. 죄송. C 빼기 B인 줄. 그래서 이제 AC 한 주기가 10이죠, 12. 그럼 여기는 얼마냐면 얼마 나와요? 한 주기가 12야. 근데 이 자리는 각도 기준에서는 원래 2분의 파이 자리야, 2분의 파이. 그럼 3이죠, 3. 왜? 한 주기에 4분의 1이에요. 각도 기준에서 한 주기가 2파이야, 2파이. 근데 2분의 파이는 한 주기에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원래
3의 자리라고 3. 그냥. 그럼 이제 진짜로 다 하지 않았나? 해볼까? 자, 보세요. 자, 일단 한 주기가 12니까 B 값은 나와요. B는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맞나? 아닌가? 아니다, 6인가요? 6? 그냥 여기 그죠. 6이죠. 왜냐면 파이 나누기 B 분의 2파이 너가 현재 12니까 촉촉 이렇게 되죠. 그죠? B가 일단 6이 나왔고 그럼 이제 A 사인 6분의 파이 x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주기가 12라는 거를 바탕으로 최대가 되는 요점에 x좌표가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너가 3이면 당연히 너는 3에다가 3의 절반을 뺀 2분의 3이 될 거야. 즉 2분의 3에서의 함수값이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2분의 3을 대입을 한다고. 여기다가 2분의 3을 대입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자, 4분의 파이 나오는 거 보이죠? a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1이 5가 됩니다. 즉 4가 되고 제곱하면 2분의 a제곱이 16 나오죠?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제곱만 구하면 돼서 그냥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 곱하면 32 제곱하면 36 더하면 68이 된다. 이런 문제였다. 자, 22번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죠. 정방향이 저번에 역을 거꾸로 했잖아. 왜? 어떻게 사다리 한번 할까요? 아니요. 다음 주까지 다음번까지 하고. 왜냐면 정방향 한번 했고 역방향 한번 했기 때문에 사다리 해도 공평해요. 가운데 있는 사람 항상 가운데. 어쩌겠어. 어떻게 창씨 개명하든가. 시계면 원래 강건우를 가시도 있지 않을까? 가시? 가시 있을 법은 한데. 성씨 중에 가시 있을 법한데 가? 있을 것 같지 않냐? 기운이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그래? 기운이 많지. 기는 조금 있긴 해. 기는 좀 있는데 너무 뒤잖아. 기는 기억에서 제일 끝인데. 가나디. 강보다 좀 빠를 만한 거. 감 정도 없을까? 감? 감시 없냐? 감? 감스트? 아, 미안합니다. 외국 여론 모르는 22번 되게 간단합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금방 나와요. 22번이 작년도 기출입니다. 작년도 기출. 작년도 고3 기출이에요.
일단은 아까 그림에서 선생님이 점대칭성에 대한 이야기했고 A점, B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그죠? A부터 B까지는 항상 한 주기가 됩니다. 탄젠트에서는. 즉 P부터 A까지는 3분의 1 주기가 되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굳이 이제 식을 쓴다면. 근데 너가 한 주기가 K파이잖아. 얘가 K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이 일단 K파이고 여기가 3분의 K파이예요. 그렇다는 건 너의 X 좌표가 3분의 K파이라는 소리야. 그럼 저걸 대입하면 사실은 A 함수값이 나오죠.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나? 탄젠트 3분의 파이가 나온다고. 그지? 대입하면 탄젠트 3분의 파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위에 그은 보조선 P와 마이너스 P 얘는 Y는 루트 3이라는 소리야. 얘도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 다음에 요 점에 대한 점대칭성 성립한다고 했죠. 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볼 건데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K파이야 똑같이.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너 더하기 너로 구할 건데 중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거 구한 다음에 2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너 곱하기 너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가 요거라는 거지. 즉 얼마나? 루트 3 K 파이가 나오죠. 이렇게. 밑변 높이 2분의 1 곱하기 2. 그러니까 밑변 높이 한 거죠. 너랑 곱하고 넓이 구하고 2배하고. 그게 너다. 쇽 곱해서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 루트 3분의 5인데 그럼 9분의 5 루트 3 나오죠? 근데 제가 루트 3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9까지. 짠. 답은 9분의 14 루트 3이 나옵니다. 3번에. 풀이 되게 짧죠? 그죠? 네, 이런 부분들 보는 거야. 너를 대입하면 너가 나온다. 슉. 나머지는 넓이 계산해봤다.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연습하다 보면 금방금방 합니다. 자, 고생했고 테스트 틀린 거 좀 고쳐보시고 과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본인이 마무리가 다 되셨으면 보여주시고